오랜 기다림 끝에 차고문이 열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활용해 판사들을 감시했고 수많은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구속 17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KBS 시사실격팀입니다. 저희 재판 개입 의혹 및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해가지고 입장 요청드립니다. 지금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받고 계신데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규진 판사와 이민걸 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 판사님의 공동 범행이 인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판사님, 강제징용권 관련해서 판사님!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도화서는 한 판사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판사 뒷조사 문건의 존재를 알린 이탄희 의원.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판사 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법원행정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하셨나요? 그럼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관 찾아가서 만나고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 일방 당사자를 대법원장 직무실에서 3번이나 독대하면서 재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대법관 영순이라고 하는 법원행정 차장이 한쪽 당사자 서면을 써주고 뭐 이런 건 정말 판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불감증이죠. 판사들만의 세상에서 한 3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또는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각을 아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법개혁의 의지를 가진 대법원장도 취임했습니다. 김용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신뢰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내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현직 판사를 만났습니다. 책임 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제도 개혁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잘못됐으니까 바꾸자는 것이고 그 이전에 명확한 책임 규명과 그에 합당한 징계와 징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큰 공감대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책임 규명을 해야 하는데 책임 규명이라 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징벌, 징계죠, 징계.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징계에서부터 미적거렸습니다. 징계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시간을 끌었고 2018년 12월에서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법관 8명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마저도 소면 훈계에서 정직 6개월,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법관 66명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받는 국민들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돼 있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관료화를 막기 위해 사법농단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이 사라지긴 했지만 승진 시스템과 위기에 따른 피라미드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판사들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법원장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1인이 그 권력으로 전횡을 할 수가 있고 만약 작정을 하면 외부 권력도 사실 영향을 미치려면 미치기가 쉽고 결국은 그것은 이제 재판을 받는 그 시민들이 재판 독립된 법관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법원 행정의 의사에 의해서 대법원장 의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또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라는 것이 하나의 큰 기둥이고요. 실제로 2017년 설문조사에서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기판에 굴러가는 판사들이 있고 장기 말을 두는 판사들이 있잖아요. 인사도 하고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할 수 있는 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찍히면 다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를 따를 밖에 없는 거죠. 현행 인사체제 아래에서는 대법원장의 태도와 생각에 따라 사법농단 사태는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법원 내부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거의 없다. 첫 번째로 대법원장의 어떤 집중된 권한도 그대로 남아있고 스스로 제도 개혁을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본질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만들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사법행정 총괄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소하는 것을 대법원장이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 더 나아가서 그 어떠한 법원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또는 성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법원으로서는 사법농단 그 후 4년 개혁의 동력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고요.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는 시민사회든 혹은 법관 내부의 법관들이든 그 구체적인 청사진이 사실은 일단 보이지가 않아요.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국회에서도 청사진을 제시할 책임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법원 내부에서 보면 사실 대법원장이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다. 법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법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사법농단.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지 4년. 재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진실 규명도, 처벌도, 재발 방지를 위한 변화도 미진하기만 합니다. 변화를 위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또다시 재판을 수단으로 삼는 판사들이 등장할 것이고 평범한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입니다.